대표님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요. 뚜껑이 열리는 것 같아요. 전 어그로 끄는 게 전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확 쏠리게 할 수 있는 책을 만들 수 있겠다. 믿고 가자. 생각이 들었고 믿음이 갔고 5일 만에 더 빨리 쓰게 되더라고요. 네, 메일이 이제 많이 와요. 내용들을 보면은 저를 잘 모르고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모티브에서 온 메일의 내용을 보면은 제 구독자 수뿐만 아니라 제 영상도 다 많이 보셨고, 어떤 철학을 갖고 방향성을 가지고 채널을 운영하는지까지 다 파악을 하고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가장 많이 끌렸던 것은 책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마케팅이 중요하다, 우리가 또 홍보 채널을 많이 가지고 있다. 제가 써야 할 내용들을 어느 정도를 좀 정해 놓으셨어요, 이미. 그래서 이미 당신은 우리와 일을 해야 된다, 좀 정해놓고 제가 끌려가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느낌을 주는 출판사의 제안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제가 책을 냈었을 때도 보면은 첫 미팅이랑 책이 출간될 때까지 만날 일도 없었거든요. 근데 처음 제안할 때부터 이렇게 저와 소통을 이미 하고 계신 거를 딱 느꼈을 때, 여기는 좀 다르다, 작업 자체를 재밌게 좀 할 수 있겠다. 소통을 하면서 대표님과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책을 읽으시는 분들에게 좀 열린 책을 쓸 수 있겠다, 10년이 지나도 살아있는 책을 쓸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바로 연락드렸고 미팅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저를 그냥 휙 낚아가시더라고요. 네. 미팅실에 들어왔는데 그냥 젊은 분 두 분이 계시고, 대표님이 빨리 안 오시는 거예요. 한참 기다리다가 보니까 제 앞에 계신 아주 힙하신 분이 이제 대표님이시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어그로 전문입니다. 맞다, 이거다. 이분이랑 같이 일하면은 정말 책 제목 뽑는 것부터 목차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확 쏠리게 할 수 있는 책을 만들 수 있겠다. 그 한마디에 제가 확 꽂힌 거예요. 믿고 가자. 저도 유튜버고 인플루언서고 관종이기 때문에 이게 코드가 맞는다, 같이 어그로 한번 끌어보자 생각이 들었고 믿음이 갔고, 그래서 책 제목도 서울 아파트 20대부터 준비하라. 이 책 제목이라는 게 사실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출판사와 작가가 하다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날 그 자리에서 바로 정했거든요. 서울 아파트 숫자를 넣어보자, 4 곱하기 4 사이클, 뭔가의 법칙을 만들어보자 라는 거를 서로 딱 이야기가 통했을 때 책 제목이랑 부 제목이 그 자리에서 정해졌습니다. 그때 느낌이 이거 작업 좀 빨리빨리 할 수 있겠다, 대표님이랑 저랑 통한다, 이런 느낌을 그 자리에서 받았습니다. 일단 젊고 에너지가 넘치고 시간 효율성에서 굉장히 좀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미팅 시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목차 다 만들었고요, 제목 만들었고요, 하나의 4 곱하기 4 사이클이라는 법칙을 만들면서 부제목까지 같이 만들었고, 디자인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머릿속에 좀 떠올리는 그 단계까지 첫 미팅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미팅 시간이 뭐 길어봤자 그때 한 30분 정도였던 것 같은데, 다른 출판사에서 한 2, 3주에 걸쳐서 할 일을 30분 만에 다 끝냈어요. 그리고 목차까지 만들어 주시고, 그 자리에서 제가 무주택자 20대 분들이 처음 집을 살 때 서울 외곽의 1기 신도시부터 서울 권역인 경기도, 그리고 인서울 중위 가격, 서울 상급지, 이런 식으로 갈아타서 40대 내 집 마련, 서울 상급지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거를 그 자리에서 대표님이 재해석해 주셔가지고 4 곱하기 4 사이클이다. 학자라던가 교수라던가 인플루언서라면은 자신만의 사이클이 있어야 된다, 자신만의 법칙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4 곱하기 4 사이클이 첫 미팅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시간만 많이 끌고 여러 번 미팅한다고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 한 번의 미팅에 정말 진하게 만남이 있었거든요. 다시 책을 쓴다고 해도 대표님 쫓아갈 거예요. 인스타그램을 운영하시는 것들을 몇 개를 미팅 때 보여주셨어요. 다음 장을 넘기지 않고는 이제 참지 못할 그 어그로의 끝판왕 몇 개를 보여주시는데, 싹싹싹싹싹 보다가 이 책 사야겠는데? 그런 것들 몇 개를 제가 현장에서 딱 보고, 내 책도 저렇게 홍보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아이디어를 좀 몇 개 드려야겠다라는 생각까지 했거든요. 대표님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요. 뚜껑이 열리는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에너지틱해지고, 사람이 저 잠깐의 만남이었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홍보가 돼서 이렇게 책이 판매가 되고 이렇게 바이럴 마케팅이 되고 라는 거를 모니터를 같이 보면서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때 제가 든 생각은 모티브에서 책을 내야겠다.
제가 사실 제안을 많이 받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부동산 풍수지 관련된 책을 내자라는 제안을 받았었고, 대형 출판사의 제안도 좀 받아보고 했었는데, 쉽게 말해서 좀 재미없을 것 같았어요. 뻔하다. 뭐 6개월 동안 책 써야 되고, 내가 뭐 원고를 열심히 빨리 쓴다고 책이 빨리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굉장히 지루한 싸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모티브 대표님, 이사님, 관계자분들을 만났을 때는 재밌겠다. 책도 빨리 나올 것 같고, 홍보도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재밌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다. 지금도 촬영하러 왔잖아요. 지금 이 시간도 저는 좀 굉장히 설레이는 시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작업을 했고, 홍보도 재밌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팅하기 전에 목차를 제가 먼저 다 전해드렸어요. 요 목차대로 쓰고 싶다. 근데 미팅 한 30분 하는 동안에 4 곱하기 4 사이클이라는 게 대화를 하는 중에 만들어졌고, 목차가 다 변경이 되면서 저는 그 목차대로 쓰기만 하면 되는 단계까지 미팅 때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작가가 책을 쓸 때 제일 힘든 게 목차 만드는 거예요. 뭐 목차를 잘못 만들면은 책을 쓰다가 엉망이 돼서 처음부터 다시 쓰게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미팅 때 목차를 완성까지 하고서 출발을 하니까 한 절반은 이미 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이제 돌아갔거든요. 그 목차대로 제가 글을 써 나가다 보니까 평소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구독자분들에게 알려주는 내용들을 목차에다가 하나하나 심어 넣기만 하면 되는 쉬우면서도 재밌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만들어지면서 제가 느낀 거는, 제가 평소에 말로, 영상으로 길게 늘어뜨려서 이렇게 풀어주던 내용들이 요 안에 쏙 담겼구나. 뭐 그런 결과물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됩니다. 있죠, 당연히. 유연성이라는 게 목차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2년 보유를 하고, 그리고 나서 집을 팔고 다음 상급지로 건너뛰어라.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책 이렇게 목차 중에 뒤쪽에 유연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빼달라고 할까? 유연성? 아니, 돈이 이렇게 뭐 부모 찬스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책을 쓰는데, 무슨 뭐 복권에 당첨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몇 개급 특진을 해서 연봉이 2배가 빵 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왜 유연성이라는 것을 목차에 넣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저의 수강생들의 경우들을 이렇게 많이 봤는데, 4년 걸린 사람도 있고, 상급지 갈아타는데 6년 걸린 사람도 있고, 10년 걸린 사람도 있고, 포기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집을 잘못 사서 시세 차익이 크지 않아서 양도세를 내봤자 얼마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빠르게 갈아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 유연성이라는 게, 그래?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번 써봐? 하면서 막 적어 나갔거든요. 쓰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네. 내 집 마련, 상급지 갈아타기 할 때 유연성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제가 한 방 맞았다. 맞아. 유연성 필요해. 1년 만에 집을 갈아탈 수도 있는 거다. 잘못 샀을 때는 바로 갈아탈 수도 있는 거다. 양도세 어차피 양도 차익이 크지 않으면 얼마 나오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한 방 맞았다라고 표현 드렸지만, 저에게 또 하나의 가르칠 수 있는 커리큘럼이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유연성 챕터였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4 곱하기 4 사이클입니다. 대표님이랑 대화를 하다가 이런 책 제목, 저런 부제목 얘기를 하다가 숫자를 넣어보자. 이왕이면은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출발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20대를 넣자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 대표님께서 숫자가 이왕 들어갔으니까 이 숫자로 내용을 풀어보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4 곱하기 4 사이클이 나왔거든요. 이런 것은 다른 출판사에서 진행을 했다면은 여기까지 대화가 진행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뭘 만들어서 이렇게 했고, 그것이 뭐 좋든 안 좋든 간에 저의 기획력의 좀 한계까지만 이야기가 나왔을 텐데,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전 어그로 끄는 게 전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짧은 미팅 시간 동안 같이 막 누가 더 어그로 잘 끄나, 뭐 이걸 하다가 4 곱하기 4 사이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4 곱하기 4 사이클로 할지, 규칙으로 할지, 법칙으로 할지, 이거는 미팅 이후에 톡방에서 막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이제 사이클로 결정이 됐고, 이걸 가지고 저는 나중에 강의를 또 할 생각이에요. 전 나중에 교수할 건데, 제 강의 중에 한 클래스를 넣으려고요. 4 곱하기 4 교양 수업, 뭐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도 계획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5월 9일 기준으로
다주택자가 5월 9일 이후에 집을 팔면은 양도세를 20%에서 30% 플러스 알파 중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들 5월 9일 전에 집을 팔아라. 실제로 다주택자가 빨리 집을 팔아야 하는 급매물이 나오는 시장이고,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다주택자의 급매물을 사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설왕설래가 많다. 뭐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2월 달에 미팅했을 때 5월 9일 전에 빨리 책을 내보자. 그리고 6월 달에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서는 항상 또 이제 출판 시장이 또 뜨거운 게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책을 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럴 때 책을 내보자. 이게 좀 같이 물렸어요. 그래서 2월 달에 미팅할 때 2월 말까지 원고를 써달라. 제 의견이랑 같았어요. 빨리 쓰겠다. 빨리 내야 된다, 책을. 대표님도 그러면 2월 말까지 내달라. 그래서 집에 가서 하루 정도 이제 생각의 시간을 갖고, 설날 때 다 쓰자. 그러니까 쓴 시간으로 치면 한 5일 정도? 여기 물집이 아직도 잡혀 있는데 카메라에 보일까요? 책을 5일 만에 쓰면은 여기 물집이 잡히더라고요. 키보드가 막 배터리가 막 다 되고 막 그랬어요. 책을 막 쓰면은 이렇게 오른쪽 뒤 머리에 쥐나거든요. 아마 경험해 보셨죠? 편집하고 했을 때 머리에 쥐나는 거. 그래서 머리에 쥐나면서 책을 쓰는데 괴로운데 행복해. 그거 뭔지 아십니까? 네네. 괴로운데 막 행복했어요, 이 책을. 몸은 힘든데 막 여기는 행복해. 막 그런 거를 느끼면서 재밌었어요. 기존에 책 썼을 때는 6개월 동안 되게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걸 6개월이니까 1챕터는 몇 월 며칠까지, 2챕터는 몇 월 며칠까지. 뭐 이런 식으로 짜면서 쭉 늘어뜨리면서 사람이 지치는데 2월 말까지 다 써주세요. 딱 해버리니까 미쳤다 이거. 근데 해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5일 만에 더 빨리 쓰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경쟁에서 지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좀 전에도 이사님께 물어봤어요. 책을 쓴 시간이 제가 제일 짧나요? 그랬더니 뭐 좀 더 빠른 분도 있긴 있다. 약간 실망하긴 했는데 뭐 다음에는 한 3일 만에 써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사실 좀 깜짝 놀란 건데 책 제목을 은박이나 금박으로 뭐 이왕이면 제가 실버 버튼이니까 은박으로 이렇게 딱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진짜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아이디어를 내거나 한 게 아니고 생각만 했습니다. 생각만. 근데 생각한 거를 실제로 이렇게 먼저 만들어 주셔가지고 좀 깜짝 놀랬고, 이 사진도 요 사진 이렇게 지금 나이키 저스트 두 약간 이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뭐 이런 거랑 몇 개 보내드렸는데 또 제가 의도한 사진을 이렇게 딱 넣어 주셔가지고 좀 젊은 느낌도 좀 살려주셨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점만 얘기하고 있나요? 제일 감동받는 거는 단톡방에 글을 쓰면 즉각 답변이 온다는 거. 새벽 1시건 오후 12시건 뭐 점심시간이건 저녁시간이건 바로바로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는 거를 딱 보고 내 책에 진심이구나. 열정들이 대단하시다라는 걸 느꼈고, 저도 에너지를 같이 받습니다. 그럴 때 이제 같이 가지야 외쳐주고 저도 같이 생뚱맞게 갑자기 가지야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숨은 뜻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빨리빨리 안 써? 그런 거 느껴졌거든요.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답변해드리고, 또 코드가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냥 눈빛만 봐도, 카톡 한마디만 봐도 통하는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속도를 또 낼 수 있었고, 으쌰으쌰 할 수 있었고, 그런 게 너무 좋았습니다. 강매 가지야 이거 있었습니다. 강매? 제가 친구들한테 안 사? 방송은 질문에 즉각적으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일방적으로 이제 꽂아 넣어주는 그런 게 방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라면은, 책은 설레임을 계속 주고 싶었어요. 책을 쓰면서 내가 지금 무일푼, 뭐 지금 월세 겨우 살고 있고 하더라도 책을 읽으면서 뭐 씨앗 심고 줄기 뻗고 꽃 피우고 열매 맺고 이렇게 하면서 상급지로 가다가 드디어 내가 마포에 집을 살 수 있게 된다. 약간 설레이는 기분, 이런 거는 방송에서 느끼게 해드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설레이는 기분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었고, 실제로 제 와이프가 책이 나오는 날 책을 읽다가 한 30분쯤 됐는데 떨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책을 읽는데 왜 떨려? 그랬더니 이제 마포에 집 살 차례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도 좀 잘 썼나 보다, 책이 재밌나 보다, 이런 생각 했거든요. 이런 거를 다른 독자들도 똑같이 느낄 수도 있겠다. 설레임을. 내 손주 때까지 살아남을 책, 서울 아파트 20대부터 준비하라. 지금 사!